feel like I'm losing my mind. Is everybody in the world?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입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1조 한 4천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22년도 실적은 이제 매출이 1,418억, 영업이익 688억, 당기순이익 753억 정도 나오는 회사이고요. 이제 얘네가 매출이 이제 분류가 되는데, 먼저 크게 브랜드로 보셔야 될 게 클래시스 브랜드가 있고 클루덤 브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스캐덤 브랜드가 있습니다. 얘네가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미용 목적의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클래시스 브랜드가 있고 미용 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클루덤 브랜드가 있고 이제 개인용 뷰티 디바이스 그리고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는 스캐덤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래시스는 병원, 의원 이런 데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클루덤은 이제 에스테틱 숍 그런 데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내용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기 브랜드별로 제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슈링크 유니버스, 볼륨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매출 비중은 이제 클래시스가 52.3%고 이제 소모품이 39.2%로 이 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수출이랑 내수 비중은 62%, 38%로 수출이 좀 큰 구조입니다. 그리고 판매 경로 같은 경우는 국내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은 직판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뭐 대리점 같은 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해외는 이제 대리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시스 브랜드나 클루덤 브랜드 얘네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제 소모품을 여기 합쳐가지고 소모품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이제 제품이 아까 말씀드렸던 슈링크 유니버스 그리고 볼륨어라서 이걸 이렇게 세 개로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주요 제품이 이제 하이프랑 RF 관련 제품이에요. 이제 슈링크랑 슈링크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하이프고 볼륨어는 RF입니다. 하이프는 이제 집속 초음파라고 이제 해가지고 한 점에 집중해서 열을 가하는 방식이고 이제 높은 열 에너지를 적용해서 여기 보시면은 피부의 구조에서 근막층까지 전달을 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는 피부 재생을 돕는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피부 탄력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RF 같은 경우는 이제 고주파라는 의미로 피부 여기 표피층에 방사해서 여기 진피층에 일정 온도 이상의 열을 전달을 하고요. 그래서 콜라겐 재생을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이게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제품인데 이게 슈링크의 업그레이드 모델로 이제 작년에 출시된 모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카트리지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이제 소모품입니다. 이게 이제 각 피부층의 깊이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뭐 눈썹 리프팅, 얼굴, 복부 및 허벅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그런데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볼륨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F인데 이제 얘네도 다양한 팁을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시술 부위에 맞는 팁이랑 에너지 레벨을 선택해서 시술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볼륨어 설명은 아니고 피부가 이제 표피랑 아까 진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양인에 비해서 서양인은 표피가 얇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서양인의 노화 속도가 더 빠르고 그다음에 하이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점에 열을 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피가 얇은 서양인한테는 부작용 발생 확률이 높아서 서구권에서는 RF가 더 상용화되어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국내랑 해외 이렇게 장비랑 그다음에 카트리지 사용량이 올라오는 건데 이제 장비가 깔릴수록 당연히 카트리지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거는 왜 소모품이 필요해지냐에 대한 IR 자료에 있는 설명인데 얘네가 이제 세라믹 뭐 변환기를 통해서 이렇게 일정한 깊이에서 피부층에 초음파 초점을 생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반복된 절차 이후에 이 변환기가 마모되니까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및 경쟁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에너지 기반의 미용기기 시장 규모를 나타낸 건데 이제 2022년에 52억 달러 규모에서 28년에는
104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시장은 이제 미용기기가 회복 기간이 짧고 그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시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비침습적 치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기반의 미용기기, 미용 의료기기에 이제 기술이 올라오면서 안전성이나 효과성이 알려지면서 또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층 같은 경우도 연령층이 기존에는 좀 4, 50대 정도였는데 이제 뭐 20대에서 50대까지도 늘어나고 있고 성별 같은 경우도 여성이 주로 했다면 이제 남성까지도 많이 하고 있고 소득 수준도 고소득층이 주로 하다가 이제 뭐 경쟁 심화나 이런 걸로 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까지도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꽤 크게 성장하는 규모이고요. 이거 이제 클래시스의 매출 비중인데 해외 수출 비중이 좀 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국가를 브라질로 이렇게 들고 있는데 브라질이 그 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국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얘네가 아무래도 몸매 쪽에 더 관심이 많아서 그 침습 시술 건수가 더 높았지만 이제 2020년부터는 침습 시술 건수보다 이제 비침습이나 최소 침습 시술 건수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브라질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가성 제품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클래시스가 브라질에서는 되게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국내 이제 슈링크 장비 판매 대수인데요.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슈링크 유니버스가 출시되면서 여기 1100대를 돌파했다고 그 슈링크 유니버스가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 시장 자체는 경쟁이 좀 많이 심화되면서 시술 가격이 되게 낮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는 단가를 더 많이 이렇게 쳐주다 보니까 다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한 수출 비중이 60% 정도 되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하이프 미용 의료기기에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클래시스의 슈링크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주랑 경영진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좀 특이한 부분이 그 최대 주주가 이제 베인 캐피탈이고요. 원래는 이제 정성재 전 대표이사가 이제 최대 주주였는데 그 베인 캐피탈에서 이제 정성재 전 대표이사랑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분 60.84%를 6,699억 원에 양수를 했습니다. 베인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화장품 브랜드인 뭐 카버코리아나 폴리넘신 업체인 휴재를 인수한 이후에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바 있다고 해요. 카버코리아 같은 경우는 2016년에 4,300억에 인수해서 1년 만에 3조에 매각했다고 하고요. 휴젤은 이제 2017년에 9,274억에 인수하여서 이제 21년에 1.5조에 이렇게 매각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경영진 같은 경우도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전문 경영진 체제로 돌입을 했는데요. 이제 백승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여기 보시면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랑 그다음에 체질진단제품위원회 위원장 이런 경력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 출신의 전문 경영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이제 첫 번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적이에요.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가 먼저 깔린 다음에 이제 소모품이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이 좀 상대적으로 꾸준하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소모품이 좋은 게 마진이 높아요. 그러니까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총이익률 기준으로는 한 70% 정도 되는데 소모품이 한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이 비중이 올라올수록 이렇게 마진도 더 좋아지는 구조이고 어쨌든 얘네가 두 개가 같이 올라오고 얘네 둘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실적 추이도 보시면은 되게 가파르게 성장을 해온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또한 되게 높은 그런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수출 증가인데요. 그러니까 수출이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이거든요.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내수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의미한 포인트가 되는 게 국내 매출은 이제 경쟁 심화로 인해서 단가가 좀 낮고, 그다음 소모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쿠폰을 이렇게 줘가지고 소모품 매출이 발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수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이제 단가도 높다 보니까 수출이 이렇게 많이 증가할수록 그 매출에 그 영향이 더 이렇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리스크는 뭐 따로 넣진 않았는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좀 아무래도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소모품 비중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좀 많이 이렇게 프리미엄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인데요. 제가 이제 추정해 본 거는 이런 식으로 됐고, 이제 지금이 한 1조 한 3천억 원대여가지고, 물론 제가 이걸 추정을 더 자세하게 해봐야겠지만 조금 그런 부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